안녕하세요. 변화와 실천 채널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 뉴스 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소미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닌 봉합,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잘 해결됐다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지소미아가 정말 경제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소미아가 좀 제대로 연장이 되어서 국민들이 안보 걱정 안 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방송을 합니다. 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닌 봉합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지소미아 그 연장 합의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과장급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 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일종의 봉합이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질문 3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명분 및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국의 득실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이 얻은 득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이 세 개와 관련된 주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닌 봉합,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연장 이유 정확하게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이유,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아마 동북아 지역의 안보 공백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또 더 큰 이유는 미국의 대대적인 압력,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종료 하루 전에 미 상원이 어떤 결의를 했느냐면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이런 압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그런 어떤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까지 우리가 무시하면서 종료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붙일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아닌 일종의 봉합, 일시적인 연장으로 보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연장의 합의는 단 한 가지. 양국의 과장급 대화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에서 봉합이 된 겁니다. 자, 양국 간의 이 중요한 사안을 국장급 대화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장관급 정도는 되어야 뭐가 무게 있는 대화가 되고, 그게 또 양국 정상 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과장 실무급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은 대화 채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수출 규제를 해소하고 이 백색 국가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전제가 없으면, 일단은 금년 말까지 그런 일본의 조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를 종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제법상에도 없는 그런 용어 가지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지소미아 연장이 아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런 이론, 저는 한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봤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 자체에 효력 정지를 한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무슨 사법적인 효력 정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연장이 아닌 봉함을 하면서 또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저는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고 하는 이런 사유로 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소미아 연장의 명분, 조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양국의 그럼 득실은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득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한다는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던 그런 원칙에서 일부 후퇴한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원칙에서 일부 후퇴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얻은 득실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협상 기한, 대부분이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협상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협상 기한도 없이 일방적인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3개월 정도 연장 이런 합의를 제안을 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협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한정 끌려갈 확률이 높고, 그 시간 끌기는 거꾸로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말까지 시한을 걸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일본에 계속 끌려갈 그런 확률이 높은, 협상 기한도 없는 일방적인 조건부 연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득실 부분,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는 WTO 제소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해소 없이 우리 어떤 조그마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WTO 제소 자체를 중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득실은 뭐냐? 일본은 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장급 대화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주고서 지소미아 연장도 얻어냈고 WTO 제소 중지 결정까지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판정패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떻든 간에 오히려 더 득을 많이 본 그런 협상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핵심 과제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핵심 과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런 어떤 한일 간의 갈등, 경제 문제로 비화된 것은 한일 간의 어떤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는 양국 간의 한 발의 어떤 양보도 지금 없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지고 이 무역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의 WTO 제재로 연결이 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해결 없이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몸에 오는 병도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없이
우리 어떤 수출 규제 해제 이것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들 최근에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런 부분이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또 국민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해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뭐냐? 자,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주장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종료 없다라고 했던 것과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끌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해법을 찾는 일, 이게 앞으로 한일 간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과제의 해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아닌 봉합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